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좀 더 멋지고 화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 우리에게 기업력이 중요한 게 협력 단위를 확장해 나가는 거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여기가 과학책방 갈다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저희가 해보고자 했던 뭐 이런 것들을 다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이제 이 모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애들이 나이 먹더니 말귀도 못 알아들어. 아유. 환장하시겠죠? 이 환경잔치가 술 먹다가 보니까 만 예순 되는 걸 알고 환장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래서 환장할 환갑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이고요. 그래서 주로 도서관이랑 그 책방들을 돌면서 이렇게 쭉 투어를 합니다. 12월 20일 날 여기 다시 모여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정리를 하는 이런 식의 이제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동갑 친구예요. 2000년 무렵에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놀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이정모 관장님 만난 게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 사장님이 제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그래서 놀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책을 낼 계획표를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더러 사장인 친구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책 될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단칼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이 해리포터 사이언스라 이루고 나와가지고 수십만 권이 팔렸죠. 그 책 갖고 3년을 먹고 살았어요. 제 안목이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돈 받고 글을 쓰게 해준 분이 이건호 선생님이었어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독일 출판, 유럽 출판에 대해서 짧게 그것을 써라 이거예요. 원고 청탁을 하나 그날 다 썼어요. 그리고선 한 달 동안 매일 보셨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저를 계속 격려해주면서 쓰게 해줬고, 또 우연히 일산에서 공통인 친구가 있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오리를 사주면서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성장해 와서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회자는 이건우 선생님이시거든요. 이건우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환장이나 끝은 보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모 관장님이 먼저 이렇게 포문을 열어야 배꼽이 빠져서 시작해야 도움이 돼서 이 과학하고 과학책 많이 쓰는 인간이 과학책은 읽지 마라 이렇게 많이 떠들고 다니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과학책이나 입문서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나 논리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과학적 정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려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입자가 뭐야? 옛날에 원자였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랬더니 갑자기 핵이 있어. 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 양성자 없이 코크돼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끝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져서 어릴 때 막 보다가 나중에 보면 그게 옛날에 갔던 지식이 오히려 파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학책의 입문서는 다 너무 논리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독서력을 키우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장할 때 다 뭐 읽고 성장했냐면 문학책을 읽으면서 성장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문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근데 사실 우리 삶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삶들이잖아요. 문학책을 읽을 때는 되게 복잡한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야 되고 내가 다양한 상상을 해나가고 또 계속 줄거리를 머릿속에 읽어나가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흘러나가지 않고 또 반드시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으면 문학은 성립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상처를 받고 좌절에 빠졌다가 어쨌든 털고해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인데 우리 다 실패를 해볼 수가 없어요. 일일이. 근데 문학은 내가 실패를 대신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엄청나게 머릿속에 복잡한 지도를 그려내고 내 지도가 맞지 않았던 것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독서력을 막 키워갈 수가 있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게 욕심에 인문서, 과학서에 너무나 탐닉하다 보면 책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독서력을 키우지도 못할 수도 있다. 아무리 과학책을 좋아해도 10개 중에 3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10권 중에 7권은 좀 문학책이든 생각하고요. 나머지 3권 중에 1권 정도 과학책, 딴 것들 인문서 이런 식으로 골고루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엄마 아빠들은 지들은 다 문학책 읽고 자랐으면서 지들이 애들한테 자꾸 왜 과학책, 인문서들 이렇게 강요하냐.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책이고 이야기지 이게 과학이고 역사고 이런 구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접하고 읽어나가고 그런 그 습관이 중요한 것이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꼬마 아이들은 이제 전두엽 발달도 안 했잖아요. 독서라는 걸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춘기 때 막 이 격변이 있는 시기에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뇌과학자들은.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돌이켜봐도 정말 책을 많이 읽었던 게 중2 때부터 고1 때까지 사춘기 때 온갖 세상의 책들을 다 읽었는데 그런 구분을 구태하기보다는 그 책이라고 하는 매체 또 그런 특성에 대한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도 그 사실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뭐 각종 그 신문반, 문예반 이런 거 하고 교지 편집 뭐 이런 거 계속하고 문학동인회 하면서 자랐는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큰 훈련이 되었던 것이 지금 제가 책도 쓰고 뭐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그 공감이 두 가지나 나오는데 정서적 공감이 있고 인지적 공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정서적 공감은 즉각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 정서적 공감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집단에만 공감 능력이 발휘돼요. 그래서 그게 타자를 차별하고 이렇게 학대하고 혐오하는 증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 공간을 어떻게 인지적 공간으로 확장하느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서적 공감은 감정이입이고 인지적 공감은 역지사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상상력이거든요. 타고나서 느끼는 어떤 공감 능력을 가장 가까운 집단이 아니라 타자 집단까지 확장하는 인지적 공간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이야기를 읽어보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뇌과학자 입장에서 책 읽기에 대해 쓴 모든 책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인지적인 능력보다는 문학적 상상력을 더 많이 읽어주는 게 또 인류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를 벗어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건 좀 공통적으로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난 지 20년 됐는데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 20년 전에 40년의 삶들이 되게 어렵게 자랐잖아요. 집에 책이 있었어요? 없었죠. 어떻게 이 길에 들었어요? 나는 이제 가난해서 밥 숟갈 하나 줄이려고 외가로 내려보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책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선행학습이 저절로 됐어. 텔레비전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교과서였던 거고. 당시에 벽지가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또 읽고. 너무 없어서 유일했던 즐길 거리가 남아있는 활자. 그러니까 버려진 활자 매체였기 때문에 궁핍 속에 찾은 해방구가 활자였기 때문에 저는 활자에 몰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자기 소유의 첫 교과서 말고 최초의 자기 책. 그게 그 계몽사에서는 세계 소녀 동화 전집인가? 그게 이제 정말 놀라운 게 그 시절에 어머니가 사줬다는 게 월부로 놀랐고 그때 내가 춘천에 살 때 샀는데 아니 그 춘천에 샀는데 그 당시에 계몽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가 계속 쫓겨나면서 살았는데 그걸 다 쫓아갔어. 나는 그 당시에 계몽사가 망한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춘천에 있을 때 그 책을 열심히 읽어서 춘천에 있는 초등학교 대표로 저기 서울에 와서 독후감대회에 나왔었어요. 나 이런 집 되게 부러워요. 그 개봉사 50권짜리죠. 소녀소설 문학전쟁. 여천권 3일모 월날이 살 때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 마을에. 근데 거기서 뭔가를 읽으려면 이발소를 가야 했어요. 이발소 가면 주 썬데이 서울류가 있지만 어쨌든 약간 이런 애라니까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거 사기업의 소방관이었는데 처음으로 부모님 2명이서 책을 사주기로 한 거예요. 개봉사 세계
소위 문학전집이 있고 같은 시리즈로 위인전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문학전집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위인전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괜찮았어요. 뭐 친하니까 서로 바꿔보면 돼. 근데 채 10권은 안 읽었는데 걔랑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위인전지만 읽어야 되는데 그 위인전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보기에 그 50권의 위인전은 기껏 한 5명 정도가 쓴 것 같아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주로 뭐냐면 처음에 태몽을 해요. 태몽을 꾸고 뭔가 그 사람 꿀고 끄는 거예요. 아 서양 사람도? 저는 나폴레옹도 태몽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있잖아.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가 빨리 막 하고 있는데 엄마는 나 이번 시에 무슨 태몽 꿨어? 그러면 엄마가 짝 들어서 야 너가 뭔데 그 태몽을 꿔? 막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지. 나는 큰 인물이 되게 틀렸구나. 그래서 벌써 위인전집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좋았던 게 좀 5살 많은 이모가 처음으로 사준 책에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이었어요. 그걸 처음에 내 책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읽을 수 있잖아요. 금방 읽잖아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이 그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한국 소설은 더 재밌어요. 이해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난 문학이다. 그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았어? 교회 다녔죠. 근데 별들의 고향도 감동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 왜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다 만든 나를 처음에 이끌어줬던 게 문학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되게 문학 고마운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사회학책, 의학책이라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수였고 고모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선생님. 그러니까 집에 책이 이렇게 굴러다녔죠. 정보가 넘치는 거죠. 근데 유독 이렇게 그 관심이 가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권 있었는데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그 학생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1권이 우주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진짜 저희들은 좀 재수없는 게 성공한 또 유명한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이 되게 어렸을 때 백과사전 봤다 그래. 약간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가 위인전에 나오려고 지금 저렇게.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제 생각엔 100번도 넘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찢어져요. 그러면 문방구 가서 갱지라 그러죠. 그걸 사갖고 와서 붙인 다음에 연필로 써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매혹이 돼서 그렇게 한 거였고, 그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까가 화두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시작했어요. 등사 이거 밀어가지고 저거 봐 위인전에 나오지. 이제 이걸 해가지고 한 20개쯤 만들면 이게 뭉개지거든요. 그럼 그 정도 만들었더니 학교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소중하게 하고 그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널려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추려서 거기서부터 어떤 걸 알아낼까 하는 것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주로 잘하는 게 뭐냐면 전혀 엉뚱한 것들 갖다 붙여갖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저한테 3단어만 주면 그 원고지 30회짜리 글 그냥 써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능력이 커진 것 같아요. 제 강의 듣는 분들하고 이렇게 술을 짜리는데 이명은 박사가 왔었어요. 근데 껴들어서 그분들한테 우주를 아십니까? 그래서 펜싱을 다 뺏어간 뭐 이렇게 짜집기 해서 뭐 이렇게 잘 설득하는 탁월하다는 걸 제가 입증할 수 있어요. 거기서 홍대 앞에 상상마당 맞아. 난 그날 그게 없었는데 되게 친했던데 그 다음날 그게 되게 안 좋더라고요. 뭘 따라해서 학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선배들이 했던 것과 단절할 건 단절하고 롤모델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선배들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된다.